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자활센터가 자활 참여자들을 감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현재 쓰고 있는 시설을 옮겨야 하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35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경남에서는 88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능까지 99일이 남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진학 상담이나 보충 수업을 원격으로 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역 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자활 참여자들을 감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활센터는 규정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양 지역 9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자활센터는 지난 6월 8개 사업장에 범죄와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작업장은 물론 휴게소까지 화면에 포착돼 근태 관리에 악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권위에 제소하고 시정 조치가 내려져 지난달에야 철거가 됐습니다. 또 급여 명세서와 휴가 현황에 대한 서명 고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도에 민원을 군청에 제기를 했을 때 명세서가 나왔지만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줬거나 서면으로 설명을 해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자활센터 측은 도난과 폭행 사고가 빈번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급여와 휴가 공지는 지난 2017년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명세서를 개별적으로 배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지침에 준수하여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여 주민에게는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 지역 자활센터의 지원 예산은 한 해 22억 원.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현장 점검과 면담 조사 등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옮겨야 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체 시설로 찾아낸 폐교가 있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서 이전이 쉽지 않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년 전 옛 동성초 폐교에 입주한 사천시 장애인 부모회, 주간 보호센터와 평생학교 등을 통해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안전검사 결과가 철거 위험 수준인 D등급으로 나와 건물을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천시와 계약 기간도 끝나 시설을 옮겨야 하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 대안 없이 아무 대책이 없이 오도 갈 곳이 없는 우리에게 알아서 구해서 나가라 하는 것은 너무나 저희들한테는 가혹하고. 여러 장소를 물색한 끝에 14km 떨어진 삼성초 가천분교 폐교를 대체터로 찾아냈지만 이번에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대안학교를 하나 구성해보자. 그러면 젊은 아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지금 이 장애인 단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사천교육지원청은 장애인 단체의 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주민들의 뜻도 중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일단 장애인 부모회가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대체터를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 한때 경남 중부와 북서 내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으로 지역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나 싶더니 다시 기승입니다. 우리 지역의 폭염특보는 어제를 기해 더 확대돼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32도, 밀양은 33도로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이 지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이 23도, 함안은 22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은 31도, 진주도 31도, 사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해안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35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 일부 지역은 4단계로 격상됐지만 이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88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135명, 129명의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말 이후 17일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창원이 63명, 김해는 3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70%를 차지했고 함안 10명, 거제 9명, 진주 4명 등 모두 14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남창원 농협 마트와 관련해 5명이 들어 누적 확진은 54명이 됐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82명, 감염 경로 조사 중이 46명입니다. 경남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 김해는 4단계로 격상한 지 2주가 넘었지만 확진자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이 줄며 집단 감염은 준 반면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지인 간 전파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가족, 지인이라도 만남을 최소화하시고 백신 접종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이후 일주일 동안 전파력이 빠른 델타형 변이 72명과 알파형 변이 16명 등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88명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 확진자는 물론 창원과 김해, 함안 확진자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한편 마산 함안 간 출퇴근이나 방문하는 주민들 간 접촉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창원 내서읍에 합동 임시선별검사소가 신설돼 임시선별검사소는 모두 6곳이 운영 중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오늘로 딱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최종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도 교사도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2학기 수업이 시작된 창원의 한 고등학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긴장감이 감돌아야 할 고3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루 3-4명 수준입니다. 자기가 지원할 대학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진학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조언을 하고 그다음 상담을 해주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개학을 하지 않은 고등학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충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다 보니 역시 진학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대학 가려고 하는데 이제 등급이나 학생부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예년이면 100일 기도를 시작하던 학부모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수시 모집으로 수능 비중이 낮아진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활동이 위축된 탓입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수능 100일 행사를 축소하고 어려운 수능생을 위한 모금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복지 일자리 통합 네트워크 실무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창녕 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천 에어쇼 관련 공동 주최기관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사천시청에서 마련됩니다. 전국 상인연합회 경남지회 엑스포 입장권 구매식이 오늘 오전 11시 함양 군수실에서 진행됩니다. 제1회 구지가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착수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재관에서 열립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반대주민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건축설계 공모 등의 행정 절차를 사업이 인정 고시되기 전에 선집행한 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4가구를 통째로 드러내는 이번 사업은 진주시장 입장에선 공약사업 실행이지만 주민에겐 감당하기 힘든 참사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진주 출신으로 신분 철폐운동에 헌신했던 강상호 선생의 청년기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어제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은 달랐지만 나라를 되찾고 사회를 개혁하려는 목표는 같았다며 국채보상운동과 교육계몽운동에 나섰던 두 사람의 청년기를 재조명하고자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90억 원을 들여 지리산 청학골 하동호수에 현수교 형태 출렁다리를 건설합니다. 이달 말에 공사를 시작해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인 출렁다리는 총 연장 400m에 폭은 2m며 상상의 다리란 이름으로 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추가 지급합니다. 거제시는 저소득층 1,700여 명에게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김해시가 공직자부터 거리두기에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우선 구내식당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국별 매주 한 차례 외부 식당 이용의 날을 운영합니다. 또 하루 2차례씩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해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내년에 열리는 제40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지에 선정됐습니다. 내년 7월과 8월 한 달 동안 밀양 아리나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등지에서 열리는 연극제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연극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밀양은 2000년부터 해마다 밀양 공연 예술축제를 개최했고 지난해에는 청소년 연극제를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창원과 양산시, 고성군과 함께 그린 뉴딜 선도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4곳과 5,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분야의 아시아 1위 기업인 삼강 M&T는 고성에 5천억 원 투자를 결정했으며 해외 진출 3개사도 창원과 양산 등 국내 복귀를 결정해 경남 그린 뉴딜 재고와 2천여 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고성 당항포 관광지가 2021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임시 휴장합니다. 당항포 관광지 내 펜션과 오토 캠핑장은 엑스포 폐막일인 오는 11월 7일까지 4개월가량 문을 닫습니다. 2021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는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이란 주제로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립니다. 김해시가 당직 제도를 개편해서 성별 구분 없이 당직 근무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김해시청 당직 근무자는 남성은 숙직, 여성은 일직 근무를 전담해왔지만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여성 숙직실을 새롭게 만들었고 출입문 안전장치와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어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을 맺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보증 225억 원을 지원합니다.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특별보증으로 15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업 서포트론을 판매하며 경남신보는 특별 출연금 15억 원의 15배인 225억 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합니다. 경남농협은 어제 양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폭염 극복 냉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냉방 물품은 선풍기 150대와 쿨스카프 300장으로 경남농협은 이를 김해와 창원, 양산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경남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 창고, 도소매, 교육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가 늘어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3.3% 감소했는데 백화점 판매는 7.4%가 늘었지만 슈퍼와 잡화, 편의점 판매와 전문 소매점 판매는 각각 8.7%와 4.3%가 줄었습니다. 남해군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무더위에 취약한 주거환경 거주자와 코로나19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며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지원하거나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영 해경이 해양 오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절기를 맞아서 오는 17일부터 2주간 맞춤형 테마 점검에 나섭니다. 해경은 20톤 이상의 어선을 대상으로 폐유와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 여부와 항구와 포구에 방치된 폐어구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물용 마른 멸치의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올해 정부의 비축 물량이 한 해 전보다 2배 가까운 5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마른 멸치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정부 비축 확대를 건의한 데 따른 것으로 재고량은 지난해 7월보다 138% 증가한 4,800톤까지 늘었고 위판 가격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